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이 제목은 무슨 의미일까요, 교수님? 네, 이 책에 실려 있는 연설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볼 텐데요. 예. 네, 그 부분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책 제목이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900페이지에 이르는 이 책의 제목. 제목이 산뜻하면서 또 표지에 네. 인디언의 전형적인 얼굴 사진이 실려가지고, 예. 네. 저는 인상적이죠? 인상적입니다. 좀 편집 잘한 네. 것 같아요. 예. 네. 이 사진뿐만 아니고, 이 책 곳곳에 인디언들의 모습을 담은 이 사진들이 있어요. 잘 보면은, 요즘 젊은이들의 패션, 뭐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게 인디언들에게서 배운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그 19세기 말에 그 네. 당시에 조선인 노동자의 사진이 네. 인터넷 공간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와, 간지 넘친다. 어떻게 19세기에 저런 패션이 나왔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제 아들 녀석이 머리카락을 요상하게 하고 다니는데, 예. 뭐 투블럭인지 쓰리블럭인지 그것도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인디언에게서 배운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책을 보다 보면은 감동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좀 실망할 때도 있어요. 예. 예컨대 별 내용도 없는 책을 활짝 큼직큼직하게 해서 띄엄띄엄 만든 책들이 있죠. 그 책값을 몽땅 매겨놓고. 네. 근데 이 책은 900페이지에 달하면서도 빽빽하면서도 내용도 실팍하고요. 뭐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책 보다 보면은 뭐랄까요? 이 책을 엮은 류시화 선생도 그렇지만 이 책을 만든 사람들의 정성이 그대로 와닿는 것 같아서 이 고마운 마음을 이루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책이 너무 두껍다 보니까 들고 다니면서 읽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해서 몇 권으로 좀 나눠서 작은 책으로 만들어 좋겠다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시집처럼 호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성경보다 이 책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요? 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 PD 앞에서 성경보다 낫다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아니, 저는 그렇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달리 생각하지 않고요. 아니, 네. 저는 성경이 곧 하나님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네. 예. 네. 뭐 성경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성경만큼 위대한 인류의 유산이 드물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만은.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오늘에 읽는 책을 하면서 4번 연속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얘기한 적은 거의 없는 듯한데,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 회 한 회가 다 아주 네. 뭐랄까요? 농이 걷다고 해야 될까요? 뭐 여러 편으로 나누는 것으로 인해서 네. 맛이 반감된다든지 혹은 맹탕이 된다든지 그냥 부피만 클 뿐이지 토막토막 내면은 뭐 별거 아닌 이런 게 아니라 한 편 한 편이 정말 진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네. 뭐 책이 좋아서이기도 하겠지만은 제가 잘해서이기도 하겠죠. 쑥스러워. 아닙니다. 오늘 볼 연설은 델라웨어 족의 상처 입은 가슴 추장 연설입니다. 상처 입은 가슴을 영어로 표현하면 wounded heart입니다. 우리 wounded knee라는 곳을 기억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기억합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인디언들이 학살을 당했죠. 사실 그 일을 생각하면은 정말 자다가도 일어날 정도인데 사실 그래서 기독교 범죄 역사 박물관을 만들려고 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극입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맞아요. 이 wounded heart의 연설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잃은 게 무엇인지 백인 문명에 비교적 가까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도 참 놀라울 정도입니다. wounded heart의 연설 이어가죠. 네. 내 앞에 아름다움, 내 뒤에 아름다움이란 제목입니다. 이 제목도 다 시들이에요. 이 연설이 우리 손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잠깐 보면은 19세기 중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
백인들하고 계속 조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이 인디언들이. 그러면 서서히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쫓겨가는 과정에서 백인들 앞에서 한 연설들인데요. 이 인디언들 연설하면 통역이 영어로 옮겼겠죠. 예. 그걸 다시 편집자들이 모아놓은 것을 다시 이제 한국어로 류시아 선생이 엮어놓은 건데 예. 문자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은 통역하는 사람이 인디언의 언어를 지나치게 미화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함께했던 통역자의 말을 빌면은 인디언의 언어는 어떤 언어로도 번역하기 힘들 정도로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예. 모든 한 구절, 한 문장 하나하나가 다 이 시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문장까지가 그야말로 시적입니다. 이 상처 입은 가슴에 내 앞에 아름다움, 내 뒤에 아름다움이란 연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도 그렇고요. 예. 잠깐 볼까요? 예.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의미가 있다.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제대로 삶을 산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인디언들의 오랜 믿음이며 나는 언제나 그 믿음에 따라 살아왔다. 늘 새로운 순간들에 마음을 쏟으려고 노력했다. 평온에 앉아 하루가 저무는 것을 바라보는 것. 우리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으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그것이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한 계절에 한 번씩이라도 자기 자신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가? 우리 인디언 부족은 어려서부터 세상의 신비에 눈을 떴다. 아이들은 평온과 살림지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자연의 변화에 민감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것들이 저마다 생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았다. 글쎄요. 저도 조금 글을 쓴다고 하는데 이런 글을 쓰기는 정말 어려울 듯합니다. 혹시 지어낸 얘기 아닐까요? 유시화 선생님. 그럴 리가요. 짤막한 문장에 이렇게 아무런 꾸밈 없이 진실한 표현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영혼이 막지 않으면 불가능할 그런 그래요. 아닐까 싶어요. 네. 글쓰기를 배우는 사람들이 참고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 서양의 속담들이나 뭐 이런 고전들을 인용해서 뭐 현실에 충실하라, 뭐 카르페 디엠을 얘기하고 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 우리 이 운디드 하트는 상처 입은 가슴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순간들의 마음을 쏟으려고 노력했다. 우리가 바라보는 평원들, 우리가 맞는 이 바람의 냄새들, 그게 바로 우리 하루하루의 다 삶의 의미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문명인들은 어떤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네, 보겠습니다. 예. 당신들은 문명인임을 자랑한다. 나는 당신들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영리할 것이라고 짐작한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진정한 행복과는 거꾸로 난 길을 향해 가는가? 나로서는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당신들이 나무를 쓰러뜨리고 산을 깎아 결국 손에 얻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당신들의 영혼을 맑게 할 것인가? 한 줌의 맑고 신선한 바람이 큰 교회당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당신들은 왜 모르는가? 아침에 눈을 뜨면 겨울 햇살 속에 묵묵히 서 있는 키 큰 나무들과 머리 위를 지나가는 한때의 구름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나는 바란다. 발에 밟히는 양치류들, 숨 쉴 때마다 느껴지는 달콤한 대기, 침묵하는 바위들,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과연 무엇인가? 당신들의 문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진흙탕을 덮고 있는 가벼운 나뭇잎과 같은 것이다. 나뭇잎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 버린다. 당신들은 늘 최고의 문명인임을 자랑하지만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욕설을 서슴지 않는다. 당신들이 자랑하는 세련된 교양이나 매너 따위는 금방 날아가 버리고 당신들은 그래야만 자신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다는 듯 온갖 수단으로 상대방을 공격한다. 네. 아니, 문명을 경험하지도 않고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죠? 왜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백인들이 자신들에게 전해온 그 물건들이 자신의 전통과 삶을 파괴한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19세기 말 20세기 초면은 미국이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디언들의 삶 자체가 자본주의에서 터져나게 파괴되는 거죠. 자연의 파괴뿐만이 아니고 정신의 파괴까지 진행되는 것입니다. 아하. 그 과정에서 우리 인디언 추장들은 견딜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서 우리 운디드 하트처럼 묻습니다. 당신들이 이 나무를 다 베고 이 들판을 다 파괴하고
버팔로들 다 죽이고 이 강을 댐으로 만들고 하는 게 도대체 당신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묻는 걸요. 아마 환경 문제를 생각하는 분들이 읽어도 참 오랫동안 참조할 수 있는 텍스트가 아닐까 싶어요. 예. 동물의 관점에서 봐도 그렇고요. 이 동물들과 자신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통찰하는 글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법체계에 대해서 비판하는 짤막한 문장 보겠습니다. 사법체계까지 비판해요? 네. 전방위적입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추장들이 얘기를 합니다. 모호크족이라고 있는데요. 네. 모호크족의 타연 다네게야가 한 말 들어보겠습니다. 예. 당신들이 자랑하는 문명화된 정부 조직에서는 국가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의 행복이 끊임없이 희생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형사법과 민사법이 있고 그토록 많은 감옥과 유치장이 있는 것이다. 우리 인디언들 사회에는 감옥이 없다.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거창한 법정이 없으며 문자로 기록된 복잡한 법률 같은 것도 없다. 그러나 당신들 사회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도 재판관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그들이 내린 결정은 더없이 존중된다. 재산은 잘 보호받았으며 죄를 지은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처벌받았다. 인디언 사회에는 법의 통제를 벗어날 만큼 못되고 악한 사람이 없다. 이곳에는 힘없고 순진한 사람들을 이용해 배를 채우는 악한 자가 없다. 홀로 된 여자와 고아들의 재산을 빼앗는 기업체나 사기꾼들이 없다. 우리에게는 법을 이용해 강도짓을 하는 자들이 없다. 보상받기를 바라고 용감한 행동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오로지 부족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의식 때문이다. 이 법 가지고 장난치는 새끼들한테 내가 자꾸 새끼들이라고 하네. 시발 새끼 아닙니까? 맞아요. 더 세게 해주세요. 이 책을 감옥에다 넣어주고 필독하고 다 외우고 그걸 실천하라고 그래야 석방해 주겠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법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에게 정말 뜨끔할까 합니다. 근데 뜨끔할 심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종교부터 사법체계, 자연문제 그리고 물질 문명의 폐해까지 아우르지 않은 게 없습니다. 네. 이 책 인디언 연설의 문제를 보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지점에 있는지 정말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디언을 지배하기 위해서 백인들이 인디언의 문화나 정신들을 폄훼하고 야만화하는 경향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양의 중요한 사상가들은 이 인디언에게서 인류가 잃어버린 것들, 인류가 짓밟아버린 것들을 다시 발견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 몽테뉴인데요. 이 몽테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른바 고상한 야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문명화하는 과정에서 인간들이 얼마나 야만적으로 되어 가는지를 거꾸로 인디언들의 삶을 통해서 되비추는 겁니다. 우리 몽테뉴가 인디언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네. 교통수단도 없고 문자에 대한 지식도 없으며 숫자에 대한 이해도 없다. 네. 경찰이나 정치인이라는 단어조차 없으며 부와 가난의 차별도 없다. 계약도 없고 왕위 계승도 없으며 경계성도 없다. 직업도 없이 한가하며 옷도 걸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이다. 땅을 갈지도 않고 술도 마시지 않는다. 그들 사회에는 거짓, 허위, 배신, 탐욕, 시기, 욕설을 의미하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매우 쾌적하고 온화한 환경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한 그들 중에는 병든 육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그들은 하루 종일 춤추면서 보낸다. 젊은이들은 활과 화살을 둘러매고 들짐승을 사냥하러 나가고 여인들은 나름대로 바쁘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의 근거에 그들을 야만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야만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그들을 훨씬 능가한다. 하나하나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몽테뉴뿐만이 아니고요. 에라스무스 우신예찬 쓴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에라스무스도 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종족으로 황금 시대를 살아온 종족으로 인디언들을 묘사합니다. 뿐만 아니고 골드스미스나 셰뮤얼 콜리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장자크 루소까지 우리 장자크 루소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에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른바 자연으로 돌아가라라는 교육 철학의 고전을 꼽히죠. 정말 너무 쉽게 읽었어요. 그 번역서들이 어려우면 정말 한없이 어려운데 그건 참 번역이 잘 됐습니다. 그 책은. 네. 바로 에밀의
모티프가 인디언 사상이 있다는 얘기들도 있죠. 예.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그 인디언들의 삶을 통해서 장자크루소의 그 교육 철학의 기초가 성립한 게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 이처럼 이 교육의 영역까지도 아우르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유의 문제에 대해서는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읽어드릴 구절들이 많아서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들을 실마리 삼아서 직접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라는 연설문 보겠습니다. 오글라라 라코타족의 추장 붉은 구름의 연설입니다. 예. 대추장, 백인 추장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이 백인 관리들과 조약을 맺는 자리에서 연설이 행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인디언 추장들이 연설을 하는데 우리가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앞에서 읽어드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이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가 그렇습니다. 이 백인들이 수많은 약속들, 조약들을 파기했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죠. 그럼요. 예. 네, 이 멕시코와의 전쟁, 19세기에 있었던 멕시코와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기후 협약까지 모든 것들 지멋대로죠. 자기들한테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다 파기해버리고. 바로 이런 미국이 타자들을 대하는 방식이 얼마나 악랄했는지를 가장 잘 보여준 사례들입니다. 왜 이렇게 하겠다고 우리하고 약속해놓고서 왜 그런 계약들 다 어기느냐라고 질타하는 겁니다.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라는 문제는 당신들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다르다. 근데 왜 이 다름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야 하느냐. 왜 당신들 멋대로 하느냐는 거죠. 그 땅을 먹어야 하니까. 그렇죠. 이유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 방법이 너무나 교활하고요. 예. 정말 이 음모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디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명예도 모르고요. 신사돈이 뭐니 하면서 폼을 잡는데 그게 다 개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서라면은 모든 걸 짓밟아 버리는 이 폐악질을 서슴지 않는다는 거죠. 예. 붉은 구름에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보겠습니다. 이 미국이란 어떤 나라인지 이 미국의 탄생 과정을 잘 볼 수 있는 연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당신들의 정부 관리는 우리더러 농장으로 가라고 명령했다. 당신들의 농장에 끌려가서 일한 우리 인디언들은 말할 수 없이 나쁜 대접을 받았다. 나는 오직 평화를 원한다. 그것은 위대한 정령도 알고 계신다. 당신들과 우리 둘 다를 만드신 위대한 정령도 우리가 평화를 지키기를 원하신다. 재작년에 당신들이 대추장이 보낸 관리가 여기서 대추장 대통령입니다. 예. 대추장이 보낸 관리가 우리를 찾아와 또다시 서류를 내밀었다. 우리는 무지해서 거기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그 관리는 그것이 백인 군대를 철수시킬 것이고 더 이상 싸움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라며 우리더러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나중에서야 통역자가 거짓말을 한 것임이 밝혀졌다. 우리가 서명을 하자 그들은 우리에게 미주리강 저쪽으로 이주하라고 명령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정의와 약속의 이행이다. 나는 그것을 얻기 위해 워싱턴의 대추장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당신들이 나를 좀 도와주기 바란다. 나는 수족 인디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며 모두가 내 말 따를 것이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데 당신들은 지키지 않는다. 나는 오늘 이 말을 하고 내일 저 말을 하는 점박이 꼬리가 아니다. 나를 보라. 나는 가난하고 몸에 걸친 옷가지도 많지 않다. 하지만 한 부족의 추장이다. 우리는 부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일이다. 사람답게 키우는 일. 그것 말고 바르게 키우는 일이 또 있겠는가. 우리 인디언에게 있어서 사람답게 키우는 일이란 인디언답게 키우는 일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되는 일이지 당신들처럼 되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신들의 자유, 당신들의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자유와 우리 자신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네, 명문장이죠. 우리는 부가 아니라 평화와 사랑을 원한다고 얘기하면서 당신들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끝없이 방랑하면서 자연과 호흡하면서 대지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인데 왜 한 군데 묶어놓고 노예처럼 이 농장의 노예처럼 내모느냐는 것이죠. 또 하나
왜 우리가 약속을 지키면 당신들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정의와 약속의 이행이 인디안의 불문율인데 왜 당신들은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왜 거짓말을 일삼느냐라는 통렬한 비판입니다. 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의 핵심이 권모술수였다는 것,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인디언들은 자신의 처절한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주 긴 연설이 이어지는데요. 한 문장, 한 단락, 빠뜨릴 게 없습니다. 구구절절이 맞는 얘기들이어서 민망할 정도입니다. 미국의 역사를 얘기하는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인디언들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약속까지 포함해서를 보면은 미국이란 어떤 나라인지를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인디언들의 경고가 너무나 뼈를 때리는 듯한 네. 각골난망이라고 해야 됩니까, 교수님? 네. 제가 지어낸 말인데 예. 타골적 어법입니다. 뼈를 때리는 어법. 타골적 어법. 근데 왜 이런 못된 미국은 여전히 세계 넘버원일까요? 넘버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 넘버원이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들이 잃어버린 것, 그 내부에서 상처 입은 것들이 무엇인지 인디언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들이 잃어버린 그 영혼의 깊이들이 무엇일지 그리고 저들이 스스로 패대기 친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면은 넘버원의 그 어두운 그림자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겠죠. 네. 네. 오늘도 읽어드린다고 읽어드렸는데 제가 책에 표시해 놓은 부분에 3분의 1도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내일 이어가죠. 자유롭게 방랑하다 죽으리라 라는 시 같은 명연설도 있고요. 네. 참 많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막 한 2시간 이렇게 편안하게 뒤적뒤적 하면서 읽어드리고 싶은데.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